비정상적인 상태는 뭐다? 시세가 균형을 향해 나가지 않는다. 균형이 시세를 향해 나간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시세는 이 균형을 향해서 나아간다.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문자재의 이 철학. 이제 제가 이제 그 마지막 이 일목균형표의 마지막 편은 제가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문자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바로 이 시세는 균형을 향해 나아간다. 요 철학으로 조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이 시세가 균형을 향해 나아간다. 이제 이거는 일목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문제 자재와 함께 있는 일목이라는 일목균형표라는 그 기술적 분석에 내포되어 있는 일목산인이 직접 얘기한 철학입니다. 시세는 균형을 향해 나아간다. 균형은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너무 많이 했죠. 균형은 뭡니까? 이 일목균형표에서 말하는 균형, 힘의 균형, 바로 반값선입니다. 그죠? 반값선이고, 시세가 균형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는 결국 뭐다? 반값선이 있고 시세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간에 다시 이 반값선과 시세는 뭐다? 만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값선이 여기 있어요. 시세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제 시세가 반값선보다 훨씬 높이 있는데 만약에 시세가 이게 쭉쭉쭉쭉 올라가면 반값선도 올라가겠죠. 지호성에서 조금 늦게 올라가겠죠. 이거는 26일이니까 시세는 쭉 올라가면 반값선이 느리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얘가 만약에 떨어지면 얘는 늘 이제 지호성 때문에 또 오르는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는 균형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시세가 균형을 향해 나아간다. 아니면 균형이 시세한테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균형은 절대 시세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이게 느리기 때문에 26일을 이제 기간값이 26일이기 때문에 이 균형이 시세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시세가 꺾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결국에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균형이 이렇게 그냥 옆으로 횡보를 하면 예를 들어서 혼조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세는 결국에는 이렇게 만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일목산인은 시세와 균형이 만나는 게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거를 시세는 균형을 향해 나아간다.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그래 그러면 그래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반값선과 멀어져도 이제 다시 만난다. 다시 만난다. 이게 멀어져도 다시 만난다. 만난다. 떨어지면 다시 균형을 향해 올라간다. 올라가면 균형을 향해서 내려온다. 혼조세에서 이렇고. 그리고 얘가 시세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균형이 지호성을 가지고 느리게 따라 올라가죠. 근데 결국에는 얘가 횡보를 하거나 조금만 떨어져도 얘는 계속 당분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만난다. 그리고 얘가 올라가도 결국에는 조금 조정에 바로 균형과 만난다. 이건데 이게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제 다른 시각에서 좀 바라보면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시세는 균형을 향해 나아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데 시세가 이 균형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시세는 균형을 향해 나가는 게 정상적인데 그러면은 시세가 균형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비정상적인 거죠. 그죠? 근데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바로 고점이 돌파되고 또 고점이 돌파되고 또 고점이 돌파되고 그렇게 계속 상승하는, 아니면 저점이 이탈되고 계속 하락을 하면 그러면은 시세가 균형을 향해 나아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요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입니다. 자, 시세가 균형과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 시세는 균형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균형이 여기 있잖아요. 균형이 지효성에 의해서 올라오는데 얘도 균형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요렇게 시세가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시세가 계속 올라가죠. 고점을 계속 돌파하면서 올라가죠.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자, 시세가 균형을 향해 나아가는 건 이건 정상 상태입니다. 정상 상태인데, 시세가 균형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이런 상태. 지금 이 시세가 균형을 향해 나아가려면 이렇게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안 떨어져요. 계속 상승하죠. 계속 고점을 높이면서. 그리고 이 고점을 또 깨고 균형과 닿지 않고 또 올라갑니다. 이런 상태는 비정상적인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에서 여기도 비정상, 여기도 비정상, 여기는 정상, 여기도 정상. 시세가 균형을 향해 나아가니까 이건 비정상, 정상입니다. 그죠? 자, 이게 정상적인 상태, 시세가 균형을 향해 나아가는 정상적인 상태는 전부 다 뭐다? 횡보성 시세다. 그러면은 시세가 균형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국면은 뭐다? 전부 다 급등이나 급락이다. 그죠? 즉 시세는 균형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균형을 향해 나아가긴 하죠. 결과론적으로. 하지만 시세가 계속 균형이 있으면 그 균형을 향해 나아가고 또 균형을 향해 나아가고 균형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상태는 뭐냐면 비추세라는 겁니다. 즉 시세가 균형을 향해 나아간다는 말은 비추세 상태, 요런 상태, 추세가 없죠. 비추세죠. 횡보죠. 비추세 상태, 즉 혼조세다. 그리고 시세가 혼조세인 게 정상적이고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뭐 별다른 특별한 일이 없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막 30% 상한가 터졌어. 그럼 이게 정상적입니까? 아니 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업이 어떻게 그 기업의 가치가 하루 만에 30%가 오를 수 있어요? 이건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정상적인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하루 만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돈을 잃지도 않아요. 대기업, 이런 큰 기업들은. 그냥 사실은 이 기업에 대한 가치는 그냥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올라도 천천히, 기업의 가치는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지. 기업의 가치가 갑자기 하루 만에 이렇게 올랐다가 하루 만에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주식에서 정상적인 상태는 비추세의 상태고, 그리고 이건 혼조세의 상태가 정상이다. 근데 시세가 균형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거는 추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세가 균형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를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일목균형표에서 시세는 균형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이제 이 철학은, 시세는 균형을 향해 나아간다, 이게 무슨 투자자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상태인데 결국에는 정상적인 상태가 있으면 뭐다? 비정상적인 상태도 있다. 그리고 우리한테 비정상적인 상태를 찾아라는 말을 이렇게, 시세는 균형을 향해 나아간다. 근데 너네가 연구를 해보면 시세가 균형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국면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런 국면을 유추해서 찾아라 이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시세는 균형을 향해 나아간다 이 말 가지고 우리가 배울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균형을 향해 나아가겠지. 그게 균형을 향해 나아가겠지. 올라가면 균형을 향해 나아가겠지. 이렇게 균형을 향해 나아가겠지. 여기서 근데 매매 시라며.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런 의미가 없지 이 철학이. 근데 이 철학이 상당히 중요한 철학이라고 배웠거든요. 저는. 시세는 균형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래 이게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구나. 근데 시세가 균형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국면은 어떤 국면인가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이런 국면이지. 이런 국면이지. 여기서 투자를 해라는 얘기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시세가 균형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시세는 균형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시세가 균형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균형이 시세를 향해 나아가는 형국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시세가 쭉 올라가니까 뒤늦게 따라 올라가죠. 균형이 시세를 따라가는 국면, 균형이 시세를 향해 나아가는 국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가격이 급락을 하니까 균형이 시세를 향해서 나아가는, 균형이 시세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형국, 이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취하는 국면이 된다 이겁니다. 즉 일목균형표에서 시세는 균형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적혀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다? 시세는 균형을 향해 나아간다. 오케이, 알겠어. 근데 시세가 균형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국면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국면을 보니 균형이 시세를 향해 나아가네. 그리고 이 국면이 뭐다? 추세다, 급등이다, 급락이다, 급등락이다. 아, 우리는 이 포인트에서 수익을 취해야 되는구나. 요렇게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차트를 봅시다. 시세가 균형을 향해 나아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형국이 됩니다. 시세가 균형을 향해. 근데 여기 보시면 균형을 벗어나지만 이내 다시 붙고, 그죠? 균형을 벗어나지만 이내 다시 붙고, 균형을 벗어나지만 이내 다시 붙고, 균형을 벗어나지만 이내 다시 붙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시세가 균형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국면이 돼버리면 가격이 계속, 시세가 균형을 향해 안 나아가니까 그건 뭡니까? 그건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시세가 균형을 향해 안 나간다는 거는 급등하거나 급락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균형이 시세를 따라가게 된다. 우리가 노릴 부분이 바로 이런 비정상적인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 즉 추세 국면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볼린저 밴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 보고 오신 분들은 이게 딱 느낌이 오죠. 볼린저 밴드도 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표준 편차 안에 캔들이 위치하게 되죠. 정상적이니까 표준 편차 안에 시세가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비정상적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시세가 이 표준 편차 밖으로 삐져나오죠. 삐져나가니까 익스펜션이 되면서 표준 편차가 더 커지는 거죠. 이걸 따라가야 되니까. 뒤늦게 따라가니까. 기간값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도 우리가 배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정상적인 상태를 노리는 게 아니라 이때는 가만히 놔두고 비정상적인 상태를 노려라. 스퀴즈가 되죠. 볼린저 밴드가 지금 상승하면서 뭐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넓어졌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넓어졌다가 여기서 폭이 좁아져서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이렇게 스퀴즈가 되고, 근데 여기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어요. 요렇게 따라가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20-2라고 가정해 봅시다. 요렇게 가겠죠. 그럼 요 자리는 아마 밴드워크 자리가 될 거고, 밴드는 요렇게 120-1입니다. 120-1은 요렇게 될 거고, 얘는 요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뭐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죠? 요렇게 줄어들겠지. 그럼 뭡니까? 밴드의 폭이 줄어드는 표준 편차 안에 캔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는 뭐다? 정상적인 상태다. 비정상적인 상태는 이거 캔들이 밖으로 돌파해서 나가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배울 때 뭐다? 비정상적인 상태. 마이너스 뭐 2시그마 플러스 2시그마 이 사이에 있으면 정상이다. 근데 이거를 빠져나가는 건 그거는 비정상이다. 그리고 우리는 비정상적인 상태의 주식을 노려야 된다. 볼린저 밴드 똑같은 얘기했죠. 이 시세는 균형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철학은 결국에는 볼린저 밴드의 궁극적인 그 어떤 의미, 표준 편차를 벗어나는 똑같은 겁니다. 너무 소름 끼치죠. 아니, 볼린저 밴드와 눈꼽만큼도 관련이 없는 일본에서 개발된 호소다 고이치가 개발한 이 일목균형표가 볼린저 밴드랑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뭐다? 궁극적으로 철학이 같다 이겁니다.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뭐 이건 여담이지만 어떤 지표를 공부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하는 얘기는 하나거든요. 뭐다? 폭발 다음에
응축이다. 응축 다음에 위로든 밑으로든 폭발한다. 이게 다거든요, 주식은. 주식은 폭발 다음에 반드시 응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응축합니다. 그게 삼각 수렴의 형태든 렉탱글 패턴이든 뭐 여러 가지 뭐 형태의 패턴이든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무조건 응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여러분들이 보셔도 볼린저 밴드 폭이 축소하는 구간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폭발하면 무조건 언젠가는 이렇게 응축을 합니다. 그리고 응축이 끝나는 순간에 재폭발을 합니다. 재폭발을 하고 나서 또 응축합니다. 이렇게 또 응축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 응축 기간이 끝나면 또 폭발합니다. 그리고 또 응축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폭발과 이 구간 뭡니까? 폭발이죠. 그리고 여기 뭐예요? 요 응축이죠. 그리고 여기 폭, 요 응축, 여기 응축, 요 폭발 응축. 그죠? 어떤 지표를 제가 진짜 수백 개의 지표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깊게 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기도 하고 제가 수백 개의 지표를 봤는데 결국 얘기하는 건 하나예요. 뭐다? 주식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뭐든지 간에 무조건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거는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거든요. 이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고 이 두 개가 자기가 알아서 예를 들어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많아지고 공급이 많아지면 뭡니까? 자, 수요가 많아졌어요. 수요가 많아지면 공장이 물건 더 찍어내죠.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럼 공장이 물건을 더 찍어내. 그럼 공급이 많아집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뭡니까? 이제 물건이 남아돌죠. 수요보다 물건이 남아돌면 뭡니까?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죠. 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토탈 100개만 필요한데 공장에서 400개를 찍어냈단 말이에요.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은 토탈 다 필요한 걸 딱 사면은 300개가 남죠. 그럼 어떻게? 이제 쓸모가 없잖아. 그럼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겠지. 그럼 가격이 엄청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 100개를 사서 다 쓰던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졌네? 이 기회에 다시 사야 되겠네? 결국 경제는 애덤 스미스가 말한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제 국부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뭐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주류 경제학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그 애덤 스미스가 뭐 다 맞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 이것도 저는 믿지 않기 때문에 뭐 그거를 수긍하는 건 아니지만 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튼간에 주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폭발과 응축이 생기는 겁니다. 폭발은 뭐죠? 수요가 폭발을 하니까는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가격이 이만큼 올라가니까 어떻게? 자, 이 뒤에는 없다고 칩시다. 가격이 이만큼 올라갔어. 그럼 뭡니까? 아,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만큼 먹었어. 이만큼 먹었어. 아, 여기 이 정도 먹었으면 됐어.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 정도 먹었으면 됐어. 그럼 뭐 합니까? 자기 물량을 팔죠. 뭐다? 공급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공급이 많이 생기니까 가격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떨어졌는데 더 올라가겠는데? 라고 판단하던 사람들이 또 여기서 수요가 많아져서 수요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발과 응축이 생기는 겁니다. 많은 지표들을 공부하면 결국에는 진리가 하나로 귀결돼요. 폭발과 응축이다. 그리고 응축과 폭발이다. 결국에는 일목균형표와 볼린저 밴드는 아무런 상관도 없지만 시세는 균형을 향해 나아간다는 이 철학 하나 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상태고 그럼 비정상적인 상태도 있을 거고 비정상적인 상태는 뭐다? 시세가 균형을 향해 나가지 않는다. 균형이 시세를 향해 나간다.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다? 볼린저 밴드의 밴드워크 상태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지표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다. 같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19분으로 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결국에는 혼조세 이탈이 관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갑시다. 뭐 이것도 괜찮죠. 대신에 뭐 일주일 안에는 다 올릴게요. 여튼 20분 동안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정리를 잠시 할까요? 정리를 하면
아니, 정리할 필요 없겠지. 제가 중원보원을 했기 때문에, 뭐, 정리를 안 해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팍팍 박혔을 겁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잘 자, 안녕.